근로행정사의 행정사가 풀어내는 행정이야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불가능한 사업,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분은 블로그와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적사업 중 허용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 지원은 기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급,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 업무수행을 위한 연수비 지원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들의 학원수강료,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들의 국내외 연수비 지원 등은 기금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거버스 운영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지급, 명예퇴직,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지급, 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우수부서, 우수사원, 선발로 인한 포상금 지급,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직원격려금, 포상금 지급 등도 기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피보상금, 과태료 지급 등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 주택임대자금 명목의 금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명목의 자금 대부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 명목의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거나 또한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비, 월동비 명목으로 금품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허용되지 않는 사항으로는 직원이 아닌 불이웃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를 활용하거나 우리 사주 조합과 관련이 없이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사주 조합 운영비 지원도 기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목적 사업으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일률적 지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극복지원금, 축의금, 조의금, 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기념품, 상품권 또는 축하금 지급은 일률적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 개인연금 지급도 일률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 시행 시에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허용되는 목적 사업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 임차자금 보조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하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할 수가 있고,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 중, 고, 대학교 장학금, 입학금 지급 및 대부, 학원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재난구호금 지급, 직원의 보육료 지원도 가능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및 기념품 지원도 가능합니다.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관람료 지원, 문화상품권, 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비,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들의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관람료 지원이 가능해서 종전의 회식비 지원보다는 이렇게 취미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의 활용 용도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용되는 목적 사업입니다.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취득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현재 한국의 건축법을 적용받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해외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 취득은 불가능하다는 해신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내 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 지원도 가능합니다. 즉,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비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의 가입 지원, 근로자 자신의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양 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도 가능하고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또는 대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목적사업 수행 시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대부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목적사업 준비금 및 기본재산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 대상,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복지기금에서 의결해서 무이자 또는 아주 낮은 이율로 대부사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택구입 임차자금 보조 대부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부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혜 자격 및 지원 한도를 정관에 규정하고 투기 또는 전매에 대한 제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기금 수입 및 해당 연도 출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 구입비 지원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 출연기금에 출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은 개인에게 직접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고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해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입니다. 기금 수입 및 해당 연도 출연금 또는 기본재산을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대부 시 우리사주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입금 상한액의 한도 내에서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금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시는 사업주의 보증 등 대부금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대부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기금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출자하여 매입한 우리사주는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및 근로자 생활 원조입니다. 일정 학점 이상의 자녀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도 가능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자녀 학원비, 유치원 보조비, 학자금, 근로자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비 지급이 가능하고 직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관에 담는 것이 타당하나 법인 설립 시 정관에 미처 반영하지 않았다면 시행세칙을 잘 제정해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가비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관에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정관에 휴가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거나 시행세칙에 반영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근로자 재산 형성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자 대상 여행경비 지급이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고 다만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정년퇴직 예정자 전원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 전원에게 누적된 포인트만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경력금 및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력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와 임금 인상 부족분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른 지급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조회에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은조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내근로복지금으로 고의 중과실이 없는 벌금, 민형사 피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및 가토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용도 사업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내근로복지금으로 사내에 마사지 샵을 설치하고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마사지 샵 운영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복지기금 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소속 근로자를 수혜 대상으로 한다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회진이 되어 있고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마사지 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징수하는 경우에도 마사지샵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에 거쳐야 한다.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 샵을 수익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운영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 즉 마사지 샵을 운영을 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육, 문화시설, 요식업 이용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체육, 문화, 휴양시설, 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지급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내식당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복지기금 협의회의 협의 결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정년퇴직 예정자 및 장기 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자 및 장기 근속자에게 퇴직 위로금 및 축가금 등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퇴직 예정자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행 경비 지원이나 자기 개발 비용, 생활 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시행세칙으로 잘 정비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되고 있습니다. 본 강좌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